해외 자원 개발에 실제 시추부터 상업 생산에서 판매까지 한 알짜 자회사 SK 어스온이 그 동해 영일만 그 가스 개발전에 숨겨진 수혜주로 기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SK온 같은 경우가 드디어 내년에 1조 2천억에서 1조 5천억의 흑자 전환될 건데,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업 분석하는 영상을 좀 흥미롭게 또 재밌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해 주셔서 그 응원이나 격려 댓글 보는 낚시로 살고 있습니다. 네, 진심이고요. 그리고 유료 강의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료 강의 듣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당연히 아마 7월 셋째 주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온라인에서 만나 뵐 거고요. 제가 또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유료 강의 들으신 분들을 위한 오프라인 강연회 하자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계속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구독자분들이 어떤 걸 궁금해할까, 또 어떤 걸 주식 투자로 스트레스를 받을까, 어떤 걸 힘들어하고 어떤 솔루션을 원하실까, 아니면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실까, 그게 너무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이 투표도 하는데, 그거 외적으로도 콘텐츠 관련돼서도 아이디어 주시면 훈이팸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채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댓글, 공부한 댓글 달아주시고, 그런 분들이 투자에서도 분명히 성공하십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원데이, 투데이, 장기간의 이 롱레이스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투표 1등. 네, SK이노베이션을 가져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도 소위 말해서 동해가스 개발전의 최대 수혜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압도적인 1등이긴 한데, SK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 SK 어스온도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인 SK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 SK 어스온도 이 동해가스 개발전의 비상장사하지만 수혜주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최태원 회장이 SK 관련된 콘텐츠 올려드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 그 SK 콘텐츠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SK가 앞으로 최태원 회장이 이 소위 말하는 경영 완전 쇄신을 할 건데, 그 경영 쇄신의 가장 핵심 이 회사로 아마 SK이노베이션이 완전히 좀 탈바꿈하지 않을까.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의 핵심이죠. 사실은 핵심은 이거예요. SK이노베이션이 갖고 있는 SK온이라는 배터리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SK이노베이션이 석유나 윤활유나 정유사업, 또 기초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그런 모든 이 화학사업부에 번 돈을 다, 그 캐시카우를 다 지금 SK온 적자, 그리고 SK온 캐펙스 투자에 다 때려박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 SK, 지금 SK이노베이션은 일종의 중간지주사고요. 가장 모회사, 최태원 회장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 SK가 있거든요. 가장 상단에 있는 원지주사 SK가 갖고 있는 가장 알짜 자회사가 있어요. SKENS입니다. 이 비상장사인데, SKENS가 연간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에서 1조 6천억 나는 회사인데요. 주 SK의 100% 자회사 SKENS, 연간 영업이익을 1조 5천억씩 내는 SKENS를 SK이노베이션에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과 SKENS 합병설이 불과 이틀 전에 나왔고요. 6월 23일에 나왔고요. 3일 전이네. 6월 13일에 나왔고.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경영쇄신, 최태원 회장의 SK그룹을 탈바꿈하려는 경영혁신 측면도 있고, SK온 배터리 사업부 계속 적자인 이거 살리기 위해서 SK이노베이션이 SKENS랑 합병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최종 승인 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SK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요. 지금 SK온 배터리를 총괄하는 최태원 회장의 친동생 최재원 SK온 수석 부회장을 다시 SK이노베이션 에너지 쪽으로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다시 SK이노베이션 본업인 에너지 사업을 다시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먼저 정유와 화학주 수익률 현황을 보시면 LG화학이 연초 대비 여전히 30%나 빠졌고요. SK이노베이션도 22%나 빠졌습니다. 다만 금호석유, 제가 금호석유 계속 공부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투표율이 너무 낮더라고요. 금호석유 또는 유니드 같은 바닥권에 있는 화학주도, 유니드는 바닥권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금호석유나 유니드 꼭 기업분석 훈련소에서 다뤄달라고 여러와 같은 댓글 나눠주시면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주지만 유리기판 수혜주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가 가장 빠르게 유리기판 양산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SKC가 압도적으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SKC의 또 다른 큰 축인 동박 관련돼서는 상당히 부진하고 올해도 적자, 24년도 작년에도 적자, 계속 적자고요. 6개 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물론 동박 관련돼서 캐파는 SKC가 글로벌 1등입니다. 근데 계속 동박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쪽이 훨씬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순수 정유회사 S오일도 연초 대비 조금 정제 마진이 회복되는 것 같더니 또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정제 마진 기준으로 이거는 꼭 상식선에서 알아두세요. 손익분기점이 4에서 4.5불입니다. 그런데 1분기 때 이걸 훨씬 뛰어넘는 정제 마진이 6불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석유화학 산업이 회복이 되는구나. 저는 화학공학과 나왔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게 최근에 3불까지 떨어졌어요. 반토막 났어요. 정확히 50%. 그러니까 정유화학 사업이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S오일 주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수 정유 쪽의 S오일이 연초 대비 아직도 플러스가 아니에요. 금호석유는 가장 다운스트림 쪽의 고무 쪽이잖아요. 자동차에 쓰이는데 또 위생장갑에 쓰이는데 코로나 때 위생장갑으로 빅히트를 쳤다면 지금 자동차 쪽이 좋아지는데 자동차 현대기아차 엄청 잘 팔리잖아요. 그런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합성 고무는 피도 비싸고 가격도 비싸고 물량도 더 많이 써야 돼요. 일반 휘발유차보다. 그러니까 PQ가 모두 좋아지는 국면이고요. 자, 대왕고래의 메인은 그 박사, 아브렐 박사가 아니고 한국석유공사입니다. 한국석유공사. SK이노베이션 가장 핵심 SK온. SK온을 살리려고 SK이노베이션 정유화학사업부의 돈을 계속 여기다 갖다 때려 받고 있잖아요. 자, SK온 작년에 12조 9천억에서 올해 예상되는 거는 매출이 26%나 감소한 9.4조를 예상하지만 드디어 내년에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해서 역대급 매출인 15조 6천억에 전년 대비 66%. 자, 이 정도, SK온이 어느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어느 캐파를 가지고 있고 수주를 얼마 쌓고 그건 알고 계셔야죠. 내년 기준 15조 6천억 매출 예상이에요. 드디어 내년에 흑자 전환한다고 합니다. 올해 또 여전히 영업이익 8천억 적자를 예상하고요. 제일 적게 보는 데가 6천억 적자예요. 그런데 내년에 최소 1조 2천억에서 최대 1조 6천억에 드디어 SK온이 흑자 전환을 예상하는데요. 실제 자동차 사업부에서는 25년도에도 적자예요. 그런데 그 AMPC, 미국의 공장 지은 거 첨단 생산 세액 공제가 아마 내년 기준으로 2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첨단 생산 세액 공제를 합친 총 금액은 1조 5천억의 흑자 전환을 예상하는 거고요. 24년도 대략 총 매출은 78조를 예상하는데요. 여기 석유 정제 사업이 50조 정도 대략 매출을 차지하고요. 석유화학, 기초석유화학 사업부가 11조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요. 마진이 제일 좋은 이 윤활기유가 5조 6천억을 차지하고요. 매출. 그 다음에 석유 시추하는 거 EMP 사업이 1조 5천억. 그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가 대략 5천억 정도 매출 차지하고 SK온 배터리 사업부가 9조 4천억. 네, 여기 돼 있죠. 9조 4천억 매출을 차지합니다. 그게 내년 되면 석유 정제가 대략 1조 정도 매출이 줄 것으로 예상돼요. 대략 49조 5천억 예상하고요. 석유화학은 올해와 비슷한 정도 수준이 10조 2천억. 윤활유가 다시 좋아집니다. 5조 9천억, 약 6조 가까이 매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SK 석유 시추하는 EMP는 작년, 올해와 비슷한 정도 수준. 그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가 역시 내년에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해 5천억에서 SKI 테크놀로지 내년에 1조 매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SK온 배터리가 올해보다 66% 늘어나 추정치긴 하지만 15조 6천억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익인데요. 24년도에 총 영업이익은 2조 2천억을 예상을 하는데요. 여기서 석유 정제 사업이 한 1조 1천억, 석유화학이 5,700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하고요. 윤활기유 쪽이 마진이 15%가 넘거든요. 9천억 정도. 그러니까 윤활기유 쪽이 9천억 정도 이익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석유 시추 쪽 EMP가 6천억, SKI 테크놀로지가 900억 적자를 예상하고요. 배터리가 한 8천억 적자를 예상합니다. 내년에 드라마틱하게 이익이 개선되는데요. 석유 정제가 한 1천억 정도 더 늘어난 1조 2천억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요. 석유화학도 내년에 영업이익이 좋아집니다. 6천억 정도. 윤활기유 쪽에서도 역시 9천억 정도. EMP 쪽만 줄어드네. EMP 쪽이 5,800억. 그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도 적자였다가 900억 적자였다가 드디어 1,000억 영업이익 예상을 하고요. 흑자 전환되고요. 배터리가 역시 SK온 배터리가 1조 5천억의 드라마틱한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익률이 2.8%에서 내년에 2배 늘어난 5.6%까지 전체 영업이익률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업부별로 나눠보면 정제가 2.3%에서 내년에 2.4%로 0.1%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석유화학도 5.3% 올해 예상되지만 내년에 석유화학도 6%대까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활기유 쪽은 올해가 16.6%로 상당히 좋았는데 내년에 15%대까지 오히려 1%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요. 이거 보십시오. 석유 시추 쪽 SK EMP 요 사업부가 40%입니다. 영업이익률. 엄청난 영업이익률이죠. 내년에 41% 여기서 더 이익률이 개선되고요.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 영업이익률에서 내년에 9.8%까지 이익률이 흑자 전환됩니다. 배터리도 8.5% 올해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에서 내년에 9.6%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SK이노베이션 말한다고 SK이노베이션을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SK이노베이션 절대 추천주 아니고요. SK이노베이션 투표로 뽑아줬기 때문에 1등 종목이라서 그 펀더멘털을 같이 분석해 드리는 겁니다. SK온 수주 400조 수주 받았고요. 올해만 연간 누적 수주가 110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K온은 모회사 SK이노베이션 물적 분할후 수익성을 계속 이 SK이노베이션 투자 재원으로 메꾸면서 악순환의 연속이고요. SK엠무부 합병 후 상장을 기대하고 있죠. 그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 지분 매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전부 SK이노베이션 기존 주주들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휘발유 성수기가 도래하면 정제 마진이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정제 마진이 6불에서 3불 수준까지 반토막 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긍정적인 거는 중국의 정제 가동률이 80% 후반대까지 회복이 됐고요. 중국 증설은 이제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중국 경기에 대한 수요가 반등이 나오면 올해 역내에는 정유 수급이 좀 타이트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자세한 표로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SK온 배터리만 부진하지만 기존의 정유 그리고 화학 윤활기유, 석유시추 쪽의 EMP는 모두 이익 체력이 회복되는 국면에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텔레그램방, 오픈 채팅방, 그 다음에 카카오톡, 톡방, 어떠한 사이트도 운영하지 않고요. 오로지 유튜브 채널과 어스캠퍼스의 유료 강의를 통해서만 소통을 합니다. 무슨 제가 어떤 해외 선물 무슨 계좌를 운영한다니 어떤 개인 비서가 있다.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저는 오로지 유튜브 채널과 어스캠퍼스 공식 유료 강의 채널 두 군데 통해서만 소통함을 말씀드립니다. 삼성증권 레포트를 참고했고요. 24년도 하반기는 제일 중요한 건 현대차 그룹의 판매 실적입니다. 그런데 중저가 차량이 아마 쏟아져 나올 건데 EV3 요게 예약 판매 대수가 8,000대 가까이 된다고 해요. 상당히 폭발적인 인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부진의 대부분은 전부 SK온의 핵심 고객사 수요 부진에 따른 건데요. 타 고객사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기준 현대차가 대략 60%대, 포드가 11%, 폭스바겐 13%인데요. 현대차 줄어든 대신에 이 포드가 4월 말 기준으로 누적 20%까지 올라갔거든요. 포드가 지금 SK온에 엄청 깎아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드 비중을 줄이고 현대차의 비중을 다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비중은 14% 정도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유지될 것 같고요. 계속 SK온 실적을 깎아먹었던 포드조차 생산 차질 이슈는 점진적으로 해소 국면에 나오면서 SK온이 비중이 커진 포드의 판매량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랑 GV60이 전년 대비 상반기에 부진했고 좀 감소 추세까지 보였습니다. 작년 말 기준 생산 요거 수치 기억해 두세요. SK온의 생산 88GW인데 올해 2분기에 유럽 3공장, 헝가리 2반차 있죠. 이게 30GW고요. 올해 3분기에 중국 옌청 공장, 옌청 4공장 33GW가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총 88에 63 더하면 어떻게 되죠? 151GW시가 올해 하반기에 총 가동이 됩니다. 중국 옌청 공장이랑 헝가리 2반차 공장 모두 현대차 유럽향 공급 중심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포드가 가장 이 전략을 막 바꾸고 이 지멋대로 하는 상당히 전기차 업황을 더럽게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F150 라이트닝이 4월달까지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3,000대. F150 라이트닝 풀 생산을 25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26년 초로 9개월을 늦췄어요. 그래서 포드가 전기차 업황 미국 쪽의 부진의 1등 공신으로 계속 아주 더럽게 굴고 있는데 그렇게 약한 소리 하지만 F150 라이트닝 생각보다 잘 팔리는 거죠. 왜냐하면 주력 픽업 트럭이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거든요. 하지만 예상하는 거는 월 평균 계속 12,500대씩 팔아서 연 15만 대를 팔아야 되는데 최근 3개월 동안에는 3,300대로 미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 5월, 6월 데이터가 3,000대 수준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바로 포드가 감산 배경을 했습니다. 이 F150 라이트닝 최근 데이터를 보고요. 그 다음 북미에서 EV5가 출시가 되고요. 3천만 원도 안 되는 엄청난 저가차 상당히 기대되죠. EV3급으로 기대되는 캐스퍼를 유럽에서 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차에 유럽에서 9번이나 선정이 되고 전 글로벌, 전 세계 올해 차에 2번 이상 선정된 EV9이 지금 북미에서 현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5랑 아이오닉7도 상당히 부진했는데요. 생산 개시되면서 SK온이 북미에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출하량을 30% 이상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현대차 리포트랑 유안타 리포트를 참고했는데요. 2분기 기준으로 두바이 유가가 84.3달러였거든요. 이게 6월달 평균 81.3달러로 떨어지면서 재고 평가손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레깅 효과까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2.3달러 플러스였는데 레깅 효과가 마이너스 0.8달러까지 떨어졌고요. 정제 마진이 QOQ로 13.3달러에서 6.7달러로 정제 마진이 50%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정제 수요가 예상보다 그렇게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학 쪽은 이 PX가 아로마틱 계열 방향성 화합물이라고 하거든요. 파라자일렌의 약자입니다. 파라자일렌 스프레드가 개선되고 있고요. 이쪽은 마진이 좋아요. 그런데 원자재 단에 나프타까지 약세 전환되면서 이익이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는 떨어지고 제품 판매가 올라가는 게 스프레드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레드 개선이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윤활기유 쪽도 5월달부터 마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하고 윤활유는 좋은데 이 정유 쪽만, 석유 쪽만 상당히 부진한 겁니다. 그리고 석유 이 시추하는 EMP 쪽도 국제유가는 당연히 EMP도 국제유가 올라갈수록 더 석유 시추를 더 많이 하겠죠. 상식적으로. 근데 일단 국제유가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신규 광구 쪽으로 생산량을 늘리면서 Q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SK온은 2분기 때도 3,500억대 적자를 예상을 하고요. 평균 판가, 배터리 판가가 전 분기 대비 3% 정도 추가 하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때 드디어 출하량이 QOQ로 3% 정도 늘어나고요. 아마 3분기, 4분기로 가면 QOQ로 대략 출하량이 30% 이상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판매가 상당히 더뎠고요. 2분기 실적에 IRA 그 첨단 생산 세액 공제가 1,100억대, 1,200억대에서 900억까지 300억 정도가 첨단 생산 세액 공제가 줄 것으로 예상돼서 당연히 이거는 미국 캐파가 줄어드니까 캐파 줄어든 만큼
생산세액 공제 받는 것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유럽이 아까 헝가리 2반차 공장 신규로 하반기에 2분기 말에 가동 30기가와트 가동하면 이거에 따른 또 코스트 고정비가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서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까 SK E&S 연간 1조 2천억에서 1조 5천억의 알짜 주 SK의 100%자회사 SK E&S 합병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SK 이노베이션의 현금 흐름이 엄청 좋아지니까. 합병 시 중간지주사로 이익 창출 능력이 부족했던 SK 이노베이션이 에너지 포트폴리오 확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SK온에 때려박는 현금, SK온 캐펙스 투자에 때려박는 현금이 당연히 여력이 생기는 거죠. 합병가액 산정 수준이 중요할 것 같고요. 6월 말 SK그룹 전략회의에서 합병 승인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SK온에 대한 대규모 투자 때문에 SK이노베이션 현금 흐름은 계속 약화됐고 SK 현금 흐름의 치명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SK온이다. SK E&S 합병되면 당연히 SK온에 대한 자금 지원이 줄어들면서 SK이노의 현금 흐름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새 가장 핫한 탄소 포집 기술 CCU랑 수소, 해외 자원 개발 유통까지 SK 이노베이션하고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결국은 다 이런 것들이 SK온, 배터리 회사를 살리기 위한 SK온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유 쪽은 아까 여름이 계절적 성수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계속 개선되는 흐름이고요. 윤활유 쪽이랑 파라자일렌, 벤젠 쪽 이 아로마틱 방향성 화합물은 다 상당히 지금 전반적으로 연간으로 계속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자, SK온, SK어스온.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어떻게 보면 동해 자원 개발의 경쟁사, 동해 석유가스 영일망 개발의 경쟁사, 이 SK어스온 영업이익률이 46%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엄청난 마진을 자랑하는 회사고요. 이 SK어스온의 자원 개발도 계속 지속적으로 실적을 개선할 거다. SK온 같은 경우는 포드 물량을 발빠르게 현대차 물량으로 넘기면서 하반기에는 조지아 2공장 현대차 물량 회복 속도에 따라 SK온 실적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SK E&S 같은 경우는 S&P 하락에도, 자, 여기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S&P, 자, 요게 뭔지 공부해서 댓글로 달아주세요.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직도입 물량으로 원가 경쟁력이 생긴 거고요. 발전 사업의 고수익성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SK E&S 합병하려고 하잖아요. 연간 1조 5천억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익 규모가 더 크네요. 연간 2조까지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순 알짜 회사다. 자, 그리고 전기차용 요 액침 냉각. 네,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핫한 이 액침 냉각 전기차에도 필요한데요. 자, 이 액침 냉각 쉽게 말하면 그 데이터 센터 서버를 돌리기 위한 게 이 전력이 40%가 소모되고요. 그 서버를 시키기 위한 거에 전력이 또 40%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이 액침 냉각이 엄청 중요한 거죠.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그냥 공랭식으로 했다면 그 주변에 물이 흘러 지나가면서 하는 엔비디아가 순행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이 공랭식이 일종의 전력 효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랭식이 1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전력 효율을 나타내는 건데 공랭식이 1.6이라면 순행식은 1.4. 이 액침 냉각을 할 경우 액침 냉각 말 그대로 이멀전입니다. 그러니까 왜 더우면 우리 차가운 욕조 통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완전히 그 차가운 그 액체 통으로 담가서 냉각시킨다는 겁니다. 이멀전. 그래서 이 액침 냉각에 오일이 필요하거든요. 탱크가 필요하고 이 오일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면서 윤활기유가 장기적으로 구조적 호황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액침 냉각 관련돼서는 한번 스터디 그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관련주가 뭐 LG전자도 있고 GST도 있고 KN솔도 있고 한데 실제 액침 냉각이 반영되는 거가 아마 그래도 제일 빠른 게 LG엔솔이거든요. LG엔솔은 원래 제일 반영이 빠를 거라고 예상되는 게 LG전자거든요. LG전자는 원래 그 HVAC라고 해서 냉난방 공조 시스템 이걸로 매출이 7조 5천억에서 8조 나는 회사예요. 근데 그 LG전자조차도 빨라야 내년 정도 이 액침 냉각 관련돼서 뭔가 매출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중견기업 중에는 GST가 가장 이 액침 냉각 두 가지 제품을, 하나는 이미 그 소위 말하는 퀄 테스트,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고,
하나는 이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자료 수집 중이라고 하는데, 그런 GST 같은 회사도 26년도에 매출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 굉장히 새로운 신기술이고 주목을 받고, 이게 전기차용에도 쓰이고 이 액침 냉각 기술이 AI 데이터 센터에도 쓰이는데, 실제 매출 발생하는 거는 내년 뭐 말이나 내후년 초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땡겼는데, 그게 연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추가적으로 기업들의 진행 상황을 봐야 된다. 근데 액침 냉각 뜨면 거기에 핵심 필수 요소인 탱크 외에 이 오일이 윤활기유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구조적 호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네, 정제 마진이 1분기에 이 OSP 반영한 이후에 3분까지 떨어졌는데, 정제 마진이 수익성 지표의 핵심이거든요.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지금 손익분기점 아까 배럴당 얼마요? 4불에서 4.5불인데 쿠웨이트 알주로 62만 공급 늘어났고요. 나이지리에 당고테 65만 늘어났고요. 멕시코에 올메카 이게 34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총 얼마 늘어난 거죠? 150이 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 대형 공급이 늘어나서 공급에 계속 압박을 받고 있어서 이게 안화가 아니고 완화입니다. 4분기부터 정제마진이 다시 좀 회복이 될 거다. 그래서 정제마진 관련돼서는 2분기, 3분기 모두 좀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SK온 배터리 가동률 그리고 양산 수율의 손익분기점은 가동률 90%, 양산 수율 90%입니다. 수율도 90%, 가동률도 90%인데 현재 평균값이 70% 전후반으로 SK온 배터리 가동률이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다. 상반기에 그나마 중국이 연천 공장이 제일 좋아서 85%, 유럽은 70%밖에 안 되고요. 미국은 10에서 2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 신규로 헝가리가 30기가와트, 3분기에 중국 연청이 33기가와트 증설하잖아요. 총 63 증설 때문에 가동률이 여기서 신규 공장 가동하면 가동률이 당연히 더 떨어지죠. 그래서 회복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배터리 캐펙스 연간 7조 5천억씩 투자하는데, 배터리 캐펙스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LNG에 투자하는 것도 있잖아요. 다른 기타 사업부까지 다 합치면 총 캐펙스 투자가 9조 5천억입니다. 그런데 세후 에비타, 감가상각비, 비용, 차감전 영업이익이 3조 5천억밖에 안 되니까 총 6조를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해야 됩니다. 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외부 자금 조달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재무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작년에 영업이익 1조 9천억, 올해는 한 2조 2천억, 내년에 2조 8천억에서 3조까지 영업이익이 바닥찍고 계속 회복 국면에 있다. SK이노베이션 결국 주가 트리거는 SK온 배터리의 손익개선 가시화가 SK온의 흑자 전환인데, 예상되는 거는 내년에 25년 기준 최소 1조 3천억에서 1조 6천억까지는 내년에 드디어 드라마틱하게 흑자 전환을 기대할 것이다. SK E&S 합병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SK의 바로 현금 창고고요. SK 지주사가 9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전자 회사인데 매출이 발전에서 42%, 도시가스 46%, LNG 10%로 구성되어 있고요. 에너지 솔루션도 하고 수소 사업도 진출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 1조 3천억 찍었고 재작년에 1조 7천억 찍었고요. OP 마진이 평균 14%에 해당될 정도로 마진도 알짜고요. 배당 성향이 작년 기준으로 55%, 재작년 기준 74%로 높은 배당 성향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합병 기대 효과는 정유가 국제유가 등락에 따라 높은 이익 변동이 불가피한 거죠. 그러니까 이익 구조가 불안정한 건데, 합병 통해서 SK E&S 합병하면 안정적으로 이익 창출력이 나오고요.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 배터리자에서 SK온하고 무탄소 에너지에 계속적으로 신규 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 이게 큰 것 같고요. 합병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 기존 주주 가치는 당연히 희석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SK온이 엑손모빌하고 리튬 공급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SK이노베이션도 배터리 관련주로 엮여서 12개월 포워드 기준 PBR 0.4배인데 코로나 급락대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업황은 그렇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은 지금 사실은 없는 상황이다. 친동생 지금 최재원 SK 부회장이 SK이노베이션 이 에너지 사업 총괄로 갔죠. 원래는 최재원 부회장이 어디 있었죠? SK온 수석 부회장으로 있었습니다. 최태원 회장 친동생이 다시 SK이노베이션 그룹 차원으로 에너지 사업을 챙기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SK경영쇄신의 핵심이 SK이노베이션 사업 재편입니다. 뭐라고요? SK경영쇄신의 핵심이 SK이노베이션 사업 재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SK이노베이션이 계속 부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SK어스온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SK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고요. SK어스온. 석유 개발 사업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46%나 나오는 알짜 SK이노베이션 자회사고요. 40년 동안 해외 자원 개발을 하고 있고요. 8개국, 10개 강국, 그리고 4개의 LNG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상에너지 자원, 시추, 개발, 판매까지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해상에너지 쪽. 그런데 남중국해에서 해상유정 탐사 개발을 성공해서 작년부터 드디어 23년부터 실제 남중국해에서 원유 생산을 하고 있고요. 남중국해에서 원유 최대치 뽑았을 때 영업이익이 2,500억 이상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 심해 가스전 같은 경우 아까 석유가 25%, 가스 쪽이 75%이기 때문에 가스전에 가깝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가스전 EMP가 훨씬 더 부각받아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동해 영일만 가스 석유 사업의 최대 수혜주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SK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 SK어스온 때문에 이 동해 가스전 관련돼서 SK이노베이션도 모멘텀은 분명히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유한타증권 보시면 이 주력사업 프로세스인데요. 자원개발 SK어스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분리막 쪽에 SKI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윤활유 쪽에 SKM-9가 있고요. 석유화학 쪽에 SK 지오센트릭이 있고요. 배터리 쪽에 SK온이 있는데 여기에 양극재는 에코프로비움 LNF로 공급받고요. 음극재는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전해액은 솔브레인 동아기업한테 공급받고 있다. 배터리 판매처는 현대기아차가 50%, 폭스바겐 15%, 포드 15%, 벤츠 15%, 총 용량은 88기가와트인데 지금 어떻게 했죠? 헝가리 2반차 32, 그 다음에 중국 엔청 33 해서 총 65가 늘어나죠. 그래서 올해 아마 총 151기가와트시까지 캐파가 늘어날 거다. 글로벌 정유 업황 사이클 보시면 공급을 엄청나게 줄였을 때 여기 보시면 증설이 급감했을 때 주가가 올라갔고요. 여기도 증설이 급감했을 때 주가가 25개월 동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수요 급감 이후 수요가 회복되면서 상당히 설비를 폐쇄했죠. 21, 23년 동안 폐쇄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최근에 24, 26년까지 증설 수요 때문에 엄청나게 주가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글로벌 주요 정유 설비 보면 23년도 작년에 총 163만 배럴 순 증설했고요. 올해 157만 배럴 증설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년에 25년도에 중국, 바레인, 인도 증설 물량 다 합쳐도 대략 50%, 40% 정도 줄어든 98만 배럴만 순 증설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25년도에 이 정유 관련된 설비가 드라마틱하게 증설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정제 마진이 최근에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꺾였는데요.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 증설량이 확실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복합 정제 마진이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파라자일렌이나 벤젠 쪽 이 방향족 화합물, 아로마틱 방향족 화합물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마진이 이렇게 개선되고 있죠. 파라자일렌도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요. 벤젠도 역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요게 제일 삼성증권 레포트를 참고했는데요. 제네시스 전기차 판매 추이, 기아 전기차 판매 추이, 현대차 기아 판매 추이 1분기에 줄었죠. 그런데 지금 기대하는 건 뭐죠? 2분기부터 EV3, 그 다음에 캐스퍼, 그리고 EV9, 그죠? 고가, EV9은 고가고요. EV3나 캐스퍼 같은 휘발유차보다 훨씬 싼 저가차가 지금 하반기에 쏟아지면서 기아 전기차 판매랑 현대차 판매가 다시 늘어날 거로 보고요. 아이오닉 5랑 아이오닉 7 다시 생산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출하량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보면 24년도 SK온 물량이 마이너스 11%, 그리고 기아 EV6가 11% 감소될 거로 보는데 평균 판매 비중은 29%. 두 개 합쳐서 29%인데 지금 투싼하고 니로 이 소위 말하는 약간의 캐즘 구간을 이용한 이 하이브리드 차가 판매량이 늘어나죠. 이건 좀 일시적인 효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나올 저가차 아까 말씀드린 EV3하고 캐스퍼 쪽이 하반기에 판매량 좋아질 거로 보고 있고요. 전기차 출시 스케줄 보면 25년도에 아까 EV3, EV4 이게 다 중저가 차량이고요. 아이오닉 9이 나올 것으로 북미에서 예상되고요. 유럽에서는 EV4, EV7, EV5, EV8 그리고 아이오닉 9까지
그리고 중국에서 EV4랑 EV3랑 아이오닉 9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아까 EV3가 예약 대수가 지금 8,000대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폭풍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고 캐스퍼도 지금 올해 하반기 안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북미 전기차 생산 계획 관련돼서 올해 조지아 공장에서 EV9 그리고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여기서 아이오닉 5랑 아이오닉 7 그리고 24년도가 아이오닉 5고요. 25년도가 아이오닉 7이 메타플랜트에서 양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SK온 지금 한국 공장 헝가리 코마롬하고 입안차가 있고요. 미국의 조지아 그리고 블로벌 켄터키 공장 있고 북미 HMG 조지아 현대기아차 합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장저우 후이저우 옌청이 있고요. 옌청에 지금 33 추가로 늘리는 거고요. 그래서 캐파가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적으로 25년 기준으로 대략 200GW까지 캐파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SK E&S가 대략 연간 영업이익이 1조 5천억에서 2조 가까이 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고요. 미국하고 인도네시아에 천연가스 직도입하면서 지금 원가를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배터리셀 IRA 첨단 생산세액 공제 관련돼서 2025년 기준으로 아까 여기 보시면 대략 39 미국에서 기가와트시 했을 때 SK온이 생산세액 공제 받는 게 여기 보이시면 여기 2조 3천억이라고 있죠. 2조 3천억을 예상하는 거고요. 27년 기준으로는 158까지 늘어나고 미국에서 생산 캐파가 158기가와트고 생산세액 공제 받는 게 8조 5천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최대 28년 기준으로는 8조 7천억까지 첨단 생산세액 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올해 14배로 비싸지만 내년에 이익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면서 정상적인 수준이 6배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되면 SOE라고 비슷한 정도 수준까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호석유가 내년 기준으로 9배, 롯데케미칼이 14배, LG화학이 9배 정도 수준이다. 자, SK 이노베이션은 올해 영업이익이 100% 정도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내년에 더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 57%나 늘어날 걸로 보여서 올해부터는 드디어 드라마틱하게 영업이익이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 9조 매출에 영업이익 2조 6천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83조 매출에 영업이익 4조까지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개인이 엄청나게 많이 샀죠. 개인이 지금 1월달 대비해서 4천억 정도 샀고요. 외국인은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외국인 2200억을 팔았고요. 기관도 2100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판 거를 개인이 다 받았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못 가는 거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금융투자, 그 다음에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은 11만 1,000원, 12만 5천원, 14만원, 15만 9천원, 18만원, 20만원인데 지금 일봉상에서 99,600원 바닥 찍고 올라오는 흐름이지만 추세가 완전히 반전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역배열인 상태고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지금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보유 비중도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고, 기관 보유 비중, 외국인 기관이 합쳐서 4,000원 넘게 계속 팔기만 했으니까 주가가 좋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요거는 월봉 데이터입니다. 월봉의 의미 있는 가격이 11만원, 14만원, 18만원, 21만원, 24만 8천원, 27만 5천원, 29만 4천원인데 월봉상에도 지지 가격대를 지금 이탈해서 역대급 지금 신저가, 월봉상의 신저가 상황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은 결국 SK 지주사의 알짜 자회사 SK E&S 합병을 통해 SK 이노베이션이 SK온에 계속 때려박는 그 현금으로 SK 이노베이션의 이익을 또는 현금 흐름을 깎아먹었는데 SK E&S 합병을 통해서 SK 이노베이션의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SK온에 대한 캐펙스 투자에 대한 자금 부담을 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더불어서 해외 자원 개발에 실제 시추부터 상업 생산에서 판매까지 한 알짜 자회사 SK 어스온이 그 동해 영일만 그 가스 개발전에 숨겨진 수혜주로 기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SK온 같은 경우가 드디어 내년에 1조 2천억에서 1조 5천억의 흑자 전환될 건데 SK온 흑자 전환되는 거는 결국은 미국의 캐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생산 캐파 기준으로 2조 3천억의 내년에 첨단 생산세액 공제를 받아야 1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SK온이 다행인 거는
현대기아차 비중이 다시 늘어나면서 포드의 물량 감소분을 현대기아차로 탈바꿈하면서 현대기아차가 올해 하반기에 중저가차 EV3, EV4, 그 다음에 캐스퍼 이런 중저가차, 휘발유차보다 더 싼 중저가 차가 나오면서 이런 차가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SK온의 배터리 출하량은 다시 하반기에 드라마틱하게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주가 트리거는 정유화학 사업부보다는 SK온 배터리 사업부의 손익 개선 가시화가 제일 중요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SK이노베이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주변에 친구나 지인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훈이팸 여러분 감사합니다.